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던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어제 이 보도에 대해 자신이 대화 중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했더니 한 보좌진이 관리실에 연락한 것이라며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등 가사를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당시 보좌진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강 후보자가 부탁이 있다며 운을 뗀 뒤 자택 변기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으니 살펴봐달라고 말합니다. 이후 이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보고하자 강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합니다. 강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고장난 자택 변기를 보좌진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고, 이거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거든요. 또한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는데,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보좌진 단체에 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회 직원들의 SNS 익명 게시판을 통해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당시 강 후보자 측은 전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 동안 소속 보좌진의 면직 건수는 모두 46건에 달합니다.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갑질입니다. 이쯤 되면 을을 지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강 후보자는 오늘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오는 14일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강선우 후보자가 허위 해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다시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후보자를 교체할 만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장경태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그대로 가도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께서도 충실히 또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거짓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저런 이 부탁이 뭐 몇 번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실 건 해명하시고 또 사과하실 게 있다면 사과하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그 보좌관을 한 몇 번 정도 그동안 교체하셨어요? 저희는 보좌관 두 분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네. 아, 그러세요? 아니,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5년 동안 소속 보좌진을 한 46번 교체했다 그러길래 이게 어느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좀 현직 의원한테 말 좀 들어보려고요. 조금 뭐 높은 수치긴 한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상임위나 뭐 여러 가지 숫자나 여러 가지 뭐 이동이 잦은 의원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뭐 이걸 뭐 많다 적다 혹은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말하는 것도 좀 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는 한번 또 그 해당 사유가 또 이 면직 사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면직 사유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한다는 거죠? 뭐 강 후보자는? 면직 사유가 이제 이 본인이 원해서 이 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권 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보좌관 분들은 계속 계시는데 또 비서관 분들은 또 승진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게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민간 기업으로 이직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막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보면은 민주당 장관 후보자들 그 많이 얘기는 아주 익숙하게 듣는 얘기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예요. 그리고 뭐 그냥 버티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국민의원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청문회 자리는 사실은 이제 소명은 미리 하고 해명은 미리 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소명을 하는 자리죠. 그 본인 해명에 부합하는 증거를 뭐 수집하거나 증거를 청문위원께 보여주는 식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료 제출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당이 동의를 잘 안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문회만 거치면, 특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구경과 보고서나 아니면 뭐 합의 이런 게 필요 없고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동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실제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강선우 의원께서는 지금 저렇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해명하겠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진정하게 진정성 있게 해당 보좌진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저는 국민께 해명도 이건 나중 문제고, 사과해서 만약에 사과가 받아들여지면 그럼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내가 좀 미안하다, 이 정도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거짓 해명 비슷한 것들이 지금 탄로가 났잖아요. 그러면 국민께 사과는 나중 문제고, 일단 피해자라고 보여지는,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난 하기 싫었는데 했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과가 먼저죠. 국민께 해명이 먼저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장관 후보자, 또 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가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표절 의혹, 그다음에 제자 논문을 뭐 표절을 넘어서 가로채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죠. 자, 장경태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좀 곤혹스러우시죠? 이게 어차피 좀 청문회는 수비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논문 표절에 뭐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그다음에 뭐 자녀는 불법 조기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2010년 이후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주 강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도덕성 검증, 또 특히 논문 표절과 관련된 뭐 위장 취업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과거에 있었던 논문 표절 분위기라든지 뭐 공동 저자 분위기라든지 뭐 대학원생의 논문과 뭐 유사하게 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 학회에서는 좀 있었던 일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저도 논문 쓸 때 정말 이 논문 표절률 낮추기 위해서 많은 각주도 달고 인용구를 많이 변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많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이 의혹 제기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논문 검증도 하신 분들이 아마 의원실에서 많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하시기 바라고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를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부장님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당일 때는 뭐 좀 너그러운 기준, 그다음에 야당이 되면 보다 높은 기준, 이렇게 눈높이가 계속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와요, 보면. 그래서 이게 꼭 야당으로서도 뭐 그냥 막 비판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헷갈릴 때도 있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자녀 유학 문제는 사실 본인이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논문 문제는 뭐냐면 일반 다른 학자의 논문을 본인이 인용 표시 없이 또는 상당 부분 겹치게 만약에 표절 유사한 이런 작성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 부분은 보다 엄격히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논문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했던 학생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먼저 작성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인 논문으로 인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학회지에 내거나, 또 심지어는 특정 보조금 수령 어떤 용역에 저 논문을 또 제출한 거 요약해서. 자, 이런 모든 이 체계를 보면 다른 논문의 역대 표절 문제 제기보다는 좀 다르다, 양상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엄격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